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윤석열, second 김건희 guessing. 힘들어해. I got a God 여권, complex. 살 많이 빠지고 누워만 있다. 이제 침대 축구. 예? 야, 무슨 재벌 사모님이에요? 재벌 2세야? 벌써 누우려고 그래. 어? 아니, 그런 건 구속됐을 때 하는 거지. 구속영장 나오면 이제 휠체어 타고 환자복 입고 들어 눕는 거지. 아니, 그 뭐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좋아가지고 팔팔 뛰어당기던 사람이 뭘 몸져 누워요. 살이 많이 빠지고. 어? 살은 그 미용 때문에 뺀 거지. 무슨 뭔 살이 빠집니까? 어?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 살이 빠지고 누워만 있다. 이거는 이제 미용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땐 이 정도에 한동훈이 좀 반기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예? 몸져 누우실 만한 그런 멘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 좀 어린 나이에 좀 어려서부터 라마다 르네상스 그 지하 밑바닥에서부터 예? 일반미를 생으로 씹어 먹으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정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자 화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정도의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요 정도 가지고 뭐 몸져 눕는다고?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나돌아다니면은 괜히 욕이나 처먹을 것 같고, 예, 여론도 안 좋고 돌아가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시술이나 좀 하자. 이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몇 달 또 이제 누워 있다가 또 얼굴 또 싹 개조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내가 자제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지금 어차피 다니면 다닐수록 욕 처먹는 상황이니까 집 밖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럼 이 기회에 그냥 시술이나 받자. 예. 제가 보기엔 그런 분위기 아닌가 보여요. 예? 그래서 침대에 누웠겠지. 수술대에 누웠겠죠. 수술대. 예? 수술대에 누워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살살 약을 파는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가 뭐 몸이 안 좋다, 뭐 쓰러지기 직전이다, 뭐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그 입원을 하려고 예,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주치의가 많은데 예, 은근슬쩍 예, 또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눈물쇼 한번 해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씨발 안 속습니다. 김건희 씨. 예, 그동안 아주 연기를 잘해오면서 특히 지능이 낮은 정금자 어르신들을 그동안 잘 속여왔는데 예, 지능이 낮은 정금자 어르신들과 그보다 지능이 더 낮은 털봉자 아저씨들 잘 속여왔죠 그동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다 봤고 예, 더 이상 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김건희 씨, 그 쇼하지 말고 예, 빨리 준비해. 그 속옷 그 이제 사제 물품이 안 들어간 속옷 같은 거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복 준비해. 내복. 예, 그 구치소에서 파는 거는 그 따뜻하지가 않아. 예,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는 들어가요. 내복은. 내복은 사제 내복이 들어가거든. 예, 그래갖고 내복 준비하셔야 돼요. 김건희 여사님. 춥습니다. 요즘 뭐 서울구치소가 난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김재열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소영길 대표 면회 갔을 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난방이 안 될 때도 많고 뭐 특히 주말에는 안 된대요 난방이. 그건 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평일에는 그나마 뭐 면회라도 오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감옥 그 깜빵 바깥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좀 활동을 하니까 덜 추운데 주말에는 이제 꼼짝 못 합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주말에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송영길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영길 대표님도 겨울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겨울에 들어가서 봄에 나왔는데 그 고생 많았지. 서울기치소가 요즘은 좀 낮았나 그랬더니 난방이 되긴 되는데 주말에는 안 한다고 그래. 주말에는 아주 추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 안에서 파는 이것도 다 헤쳐먹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전기장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카본 매트 같은 거, 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되니까, 내복은 돼요, 내복은.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뭐, 몇 가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걸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추워 죽어, 잘못하면은. 김건희 씨 큰일 나요. 입 돌아가. 게다가 이게 시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 냉골에서 자면은, 그 완전히 돌아가는 수가 있어. 그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막 재판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어디 갔냐? 김건희 왜 안 나오냐? 어? 그런 오해가 또 불러일으켜질 수 있잖아. 야, 이 김건희 탈옥한 거 아니냐? 어디다 숨겨놓고 이상한 사람 내보냈다. 코끼리 아줌마냐?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내복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해 놓으시고, 예, 감옥살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감옥을 이제 오래 살아봤잖아요. 뭐 합의 저도 한 4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해봤는데 2년이 넘어가면은 몸이 망가져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좀 버틸만해. 저는 그래서 2년이 뭐 넘어가진 않았어요. 2번 가서 이제 4년인 건데, 한 번은 2년, 한 번은 뭐 1년, 뭐 6, 7개월인가 뭐 이쯤 갔다 왔어. 예? 근데 2년이 넘어가 버리면 몸이 골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제가 볼 땐 이번에 들어가면은 장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장기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대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 20대 때 감옥 가는 거하고 50대 때 가는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지. 소영길 대표님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 예?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근데 6개월이 아니라 뭐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하지 말고, 쇼해도 지금 안 통하는 상황이니까 월동 준비나 잘 하시기를 바란다. 예,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잠수를 타고 빤스런을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또 윤석열한테 가서 또 참교육 당하고 오줌만 질질 싸다가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 그런 분이 아니었다. 제가 큰 오해를 했다. 이분이 이제 구국의 영웅이 되실 정말 대한민국이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김건희를 감옥에 보냄으로써 예, 한국 현대사회,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예? 한동훈 대표님은 쫄바지가 아니었다. 레깅스도 아니었다. 상남자였다. 한동훈의 가슴에는 뽕브라가 아니라 큰 칼 하나 있었다. 이걸 저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조국처럼 나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건 그렇게 쫄바지라고 약 올릴 때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당당하게 뽕브라와 이거 안 하기로 했지. 제가 까방권을 내가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님은 일주일 동안 제가 대표님으로 예, 극존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예. 요렇게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오전만 하더라도 제가 잠수 타고 빤스런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더라. 이거 다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대로는 안 죽는다.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그동안 진짜 윤석열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잖아요. 한 2, 3년 동안, 2년 정도, 2년 넘게. 마침내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2년이 아니라 20년을 윤석열 밑에서 빡빡 기든 분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개망나니한테 20년 동안 여러분 시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저는 시켜준다고 해도 윤석열 밑에서 20년 동안 일은 못해요. 20년이 뭐야? 이틀도 못해 나는. 씨발 이거 뭐 술 처먹고 어디서 행패야? 그러고 이제 싸움박질하고 헤어지지. 제라름꽃님 우리 동훈이 웃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대표님이라고 해주세요. 웃잖아. 윤건이가 너 당대표 날릴 거라네. 소문이 벌써 퍼지고 있단다. 제라름꽃님 당대표를 날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각하께서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윤석열의 목을, 김건희의 목을 먼저 칠 카드가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고개 팍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이날을 기다려 오신 그야말로 권토 중래 와신 상담의 화신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쫄바지라고 놀릴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니 조국 보세요, 조국 대표. 그거 좀 약 올렸다고, 조국이라고. 발끈해가지고 막 오늘 뭐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막 발끈해가지고 왜 우리를 욕하냐, 니네 정권 교체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있잖아. 그거 욕 좀 처먹었다고. 솔직히 조국이 형이 우리 한동훈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이 조롱당한 거에 비교하면 그게 조롱입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근데 그동안 눈 하나 깜짝하냐고. 진보 쪽에서만 놀렸어요? 뭐 뽕보라가 어떠니, 그 키높이 구두가 어떠니, 가발이 어떠니, 이게 우리 쪽에서만 놀린 게 아니야. 국민의힘 보수층, 그 친윤 성향의 유권자들도 엄청 놀렸어요. 우리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을.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놀림당한 거야. 그런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당당하게 뽕보라 딱 착용하고 어깨를 딱 펴고, 그죠? 목을 쫙 빼고.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니들이 나를 아무리 조롱을 해도 나에겐 한 칸이 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신 분이고, 예. 이분이 저는 이제 큰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기대가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자, 오늘 한동훈, 예, 오전에 잠수 타다가 오후에 바로 나왔어요. 멘탈의 강자입니다. 멘탈의 강자예요. 이 정도면. 자,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해결하겠다. 윤회동우 첫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수 당선 인사를 위해 강화를 방문을 했다. 강화도를 방문해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타도를 외치시고 김건희 특검을 외치군. 우리 한동훈 대표의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의 참 용안이에요, 용안. 지금 보니까 잘생겼네. 잘생겼어. 미남이야. 잘한다, 우리 한동. 그거잖아, 지금. 예? 이 포즈가 여러분 보세요. 김건희 특검. 이재명도 못한 김건희 특검을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세가? 한동훈만이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인. 이재명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바로 저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170석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도 통과 못 시킨 김건희 특검. 이 한동훈 20석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김건희를 깜빵에 집어넣고 국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그런 자세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예? 우리가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을 이제 믿어도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만 믿고 간대잖아, 국민만.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고 나 이런 거 안 본다. 오직 국민만 믿고 내가 한 길을 가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어요. 이 발언을 듣고 야, 이게 이재명 대표, 야, 한동훈이 이게 보수의 이재명이 되겠어, 이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우리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을 서울대 양대친 따니, 서울법대 양대친 따라고 약 올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진짜 쇠빙선은 한동훈이었구나. 조국은 그냥 민주당 발목만 잡느냐고 정신없는데 한동훈 대표 그 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렇게 살신성인의 자세로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제. 뭐 의미 있는 메시지죠? 예, 제가 뭐 약간 과장해갖고 장난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방송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때문에 김 빠져. 개그를 하는데 여기 와서 자꾸 다큐멘터리 혼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이게 지금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지. 제가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이 진짜로 좋아서 이러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이럴 거야, 내가. 특검 통과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어디서 전화번호를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셔가지고 이게 뭐 민주당 당원인지 지지자인지 국민의힘 당원인지 지지자인지 알게 뭡니까? 그죠? 한동훈이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 외롭잖아. 예? 지금 양쪽으로 쥐어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이관계예요. 응원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예? 그다음 한동훈 SNS에 들어가셔가지고 빨리 패친 신청하셔가지고 SNS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대한민국을 지켜낼 진정한 지도자는 한동훈 대표뿐입니다. 이재명도 할 수 없는 일, 조국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한동훈 대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한동훈 대표님이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뭐 요런 거를 좀 써주라 이거예요. 지금 SNS 가서 그럼 힘이 좀 되잖아. 예? 지금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한동훈이 제가 가서 쓴다 그러도 이거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민주당 지지자인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하기에이아님 아니구나. 백두사님 난 못해. 그런 걸 이겨내야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치욕을 이 정도 일도 못해요? 응? 저도 역겹고 더러운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동훈을 응원해야 이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 이 정도 우리 기분 좀 상하는 거잖아. 이거는 별거 아니잖아. 좀 기분 조금 더러운 일이잖아요. 기분 좀 더러운 거 가가지고 그냥 몇 마디만 써주면 돼. 아니, 나는 정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길게 못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구구절절 쓸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 예? 우리 한동훈 대표님 파이팅. 요 정도만 좀 가서 써주세요. 응? 여기 지금 3,000분 와 계신데 오늘 문자 3,000개만 쫙 예? 댓글 3,000개만 쫙 쏴주면 우리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응? 이게 국민이 원하는 길이구나. 예? 정승은님 예, 싫어요? 안 싫어도 해야 돼 지금. 일단 김건희부터 빵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진짜. 이 정도도 못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예? 빨리 우리가 김건희 감옥 보내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내년에는 대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럽지만 역겹지만 한동훈 파이팅! 이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못해 파이팅? 예? 지금 한 3,000명만 몰려가가지고 한동훈 지금 가세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뭐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계정 가가지고 그냥 좀 역겨우면 간단하게 쓰고 나는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이간질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장문으로 한동훈 대표 믿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다. 뭐 이런 거 막 써주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눈깔 뒤집혀가지고 에라 씨발 어차피 망가진 거 진짜 한번 통과시켜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적어도 우리 최한욱 TV를 시청하시는 이 정도 수준의 예? 정치 초관여층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냥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1%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1%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유권자가 한 3천만 좀 넘는데 예? 지금 우리가 3,000명이니까 0.0001%인가? 뭐 그거밖에 진짜 대한민국 최고 상위 여기가 정치계 여의도의 맨사예요. 여러분들이 맨사 여기가 맨사 클럽이야. IQ 200이 넘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최한욱 TV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거지. 제 얘기는 이런 분들이 이 정도 머리를 못 써.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거 못합니까? 진롤님 먼저 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잖아.
위대하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 이거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좀 한번 해보시는 걸로. 예? 지금 아직 분위기 좋아요. 거의 다 됐어. 우리 동훈이만 조금 우리 동훈이 이러면 안 되지. 예, 우리 한동훈 대표님만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그지? 이게 일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또 이런, 요거 아직 결과는 제가, 보도를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을 가졌어요. 예, 한동훈, 이제, 예, 쿠데타 멤버들이죠. 예, 한동훈 대통령과 회담 직후 친한 긴급 소집, 20명 안팎 집결, 친한계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예, 만찬을 진행한다. 민심에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바로 20명 모아놓고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 20명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과연 한동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의 답을 한 거예요. 어제 윤석열과의 면담에 대한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개망신을 주고 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예, 이게 어떻게 무슨 이런 의전이 다 있냐. 이거는 개무시하는 거고 예, 면담이 아니라 취조다 이건. 소환조사 받은 거다 용산에. 예? 정청래 의원은 뭐 입시 상담 받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시 상담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검사 조사실에다 데려놓고 후드려 깐 정도로 봐야 돼. 근데 그런 이제 그 모멸감을 당하고 예, 완전히 한동훈을 짓뭉개 버린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걸 대통령실에서 또 사진을 바로 공개를 해가지고 한동훈은 개망신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이 이겁니다. 예. 나는 20표를 가지고 있다. 내겐 20표가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이 있었나요? 예. 12척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20척이 있다. 이거면 충분하다. 충분하죠. 20개면. 과연 이 20개를 과연 다 움직일 수 있을런지 예. 그것은 의심스럽지만 예. 의심스럽지만은 어쨌건 예. 20개면 충분하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건희 여사 특검 화학김에 통과될까 걱정이다. 용산이 민심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이제 친한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그 영화 달콤한 인생 제가 그 비유를 좀 많이 드는데 영화 달콤한 인생의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조직의 그 보스하고 2인자가 결국은 여자를 하나 사이에 두고 예, 서로 그냥 자멸을 해버리는 뭐 그런 스토리의 영화예요.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조직 보스가 2인자가 물어봅니다. 나한테 왜 그랬냐? 그 이제 그 누굽니까? 배우 이름을 까먹었네. 예? 하여튼 그 잘생긴 배우. 배우는 뭐 다 잘생겼지. 그 물어봅니다. 그 김영철 배우한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랬냐? 그러니까 그 보스가 2인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그 2인자를 죽이려고 다 덤벼드는데 그 2인자가 다 해치우고 마지막에 이제 보스하고 막닥뜨리게 됩니다. 물어봐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랬냐? 그러니까 그때 보스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그리고 결국은 둘 다 이제 그죠? 죽는 걸로 그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왜 저랬을까요? 딱 그거예요. 지금 영화 달콤한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돼.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그 모멸감을 그대로 어제 돌려준 거지. 그럼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 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까 뭐 그 채팅창에 그런 내용의 글도 쓰신 분이 있는데 한동훈 당대표를 지금 쫓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돈다. 당연하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한동훈을 그대로 놔두겠어요, 윤석열이?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여기서 윤석열한테 밀려나면은 진짜 죽는 거야, 이거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 달콤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두 남자의 갈등처럼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감정적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이거는 봉합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면, 윤석열이 됐건 한동훈이 됐건 모욕감을 느꼈다면, 윤석열은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모욕감을 느낀 상태죠.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래서 홧김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 라고 친한계에서 뭐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다.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겠다. 오늘 아마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동훈이 계속 독대를 요구하고 윤석열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동조를 해서, 혹은 한동훈이 동조를 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 플레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제가 여론조사 좀 살펴보죠. 이번 주 월요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예요. 민주당 지지율 44.2%, 국민의힘 31.3%, 거의 두 자릿수를 넘어서 13%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리얼미터가 우리가 뭐 대체로 보수 친화적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서 뭐 흔히들 구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라미터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50%가 넘어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도저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못하면은 차기는커녕 정권 유지조차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합의하에 이 문제를 좀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독대를 통해서 윤석열의 동의를 얻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럼 윤석열은 전혀 이걸 수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뭐 여론조사 꽃, 조금 뭐 민주당 친화적인, 진보 친화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난주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무려 10%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약간 뭐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20%대로 다시 올라서긴 했는데, ARS 전화 면접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0.9%예요. 거의 이제 탄핵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평가가 더 놀랍습니다. 78.0%. 이 정도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ARS도 마찬가지죠. 26.1%, 72.5%. 전화 면접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집권 중반기입니다. 뭐 임기 1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반 지났어요, 반. 자, 정당 지지율, 보시면은,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죠. 민주당이 45.9%, 국민의힘 26.4%,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AR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어요. 국민의힘은 28.6%니까 20% 차이를 훌쩍 넘어서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선거를 해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그나마 금정을 방어한 게, 나름 뭐 그 한동훈이 윤석열과 나를 세우면서 그래도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한테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보수 유권자들도 확 접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선거를 해도 이기기 어려운, TK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선거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도이치 모터스, 이거 좀 글자가 좀 여러분 흐릿해가지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예, 71.3%가 동의하지 못한다.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런 여론조사고요. 자,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면은 김건희 라인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윤석열 라인만 있다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아니다. 윤석열 라인만 있는 게 아니다가 72.3% 넘어섰습니다. 자, 요것은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랬을 것이다가 61.5%, 62.7%고요. 이건 윤석열이 직접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죠. 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요 문항이 좀 중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61%가 탄핵이 필요하다. ARS는 더 높죠.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67.2%가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 여론이 70%가 넘어가면은 국가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덮고 간다? 그리고 또 김건희가 나대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 여론이 급격히 확장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요. 어제 추경호를 만찬에 불러가지고, 한동훈은 쫓아내고, 추경호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경호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좌파 세력과 제2의 촛불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지금 11월 2일에 민주당이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시스템 파괴의 종착지는 대통령 탄핵이다. 이미 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좌파 진영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제2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라는 심산. 부디 이성을 되찾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아까 우크라이나 문제를 계엄령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급격히 이탈을 하면서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인 거죠. 추경호에. 어제 추경호가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이건 겁니다. 민주당이 좌파 세력과 합작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추구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이건 거지 뭐. 공안 탄압으로 가겠다. 혹은 계엄령으로 가겠다. 과연 뭐 본인들 뜻대로 될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